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격에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발사 징후나 사후 분석 등 전 과정을 공유하게 되면 미사일 요격 능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구 공률로 인한 3국의 탐지 오차를 최소화하고 탐지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미사일 발사 원점 타격이 용이해지고 북한 미사일 요격 성공률도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main benefit is just that it's more efficient, and particularly if the data sharing is three-way, then it just is quicker and more efficient. And so the more efficient the warning can be and the cooperation can be, the better the situation for the allies. 특히 미국은 미사일 엔진이 연소하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3국의 대처가 고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mean, obviously the U.S. has the most extensive intelligence system as it comes to missile launches, particularly a series of satellites that can detect the infrared energy that a missile generates when its engine begins to burn.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정보 공유의 효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부수적인 이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no secret that the United States wants to tighten the partnership between the three nations. That it has been a long-standing goal of the United States to help Japan and ROC kind of normalize their relations, and so that's another benefit of making this a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as opposed to two bilateral agreements. 한국 언론에 따르면 3국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사일 발사 징후 같은 사전 정보나 각국의 탐지 자산 정보, 사후 분석 정보 등은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비행 시간은 5분 정도로 이번 정보 공유의 목적은 미사일 요격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3국이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미사일 발사 사전 정보도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y actually do. It's just not an automated sharing. So I think the U.S. already is detecting that information, and if it senses that it's a problem, I think it does share it bilaterally with Japan and with South Korea. I think that's just not an automated system yet. 이어 발사 사전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면서도 향후 3국 간 협력의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도화하는 북한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 고위 당국자가 정찰위성을 증강하고 스텔스 무인기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진영승 전략기획본부장은 20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국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진영승 본부장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 활용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난 2일 한국군 최초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충분한 수의 위성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하는 무인 정찰 공격기, 유사시 북한 중심 지역 침투 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 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대응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0일 한국의 제주 동방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서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고체 추진 ICBM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공동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괌에 배치될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는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13번째로 미한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EU는 1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는 물론 세계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대화 재개와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장비와 미사일 기술, 탄약 거래를 중단하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무기 수출입을 명백히 금지한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1년 전보다 0.2% 감소하며 3년째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통계청은 20일 2023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를 통해 지난해 북한 경제 현황을 공개하면서 북한 경제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던 2020년 마이너스 4.5%, 2021년 마이너스 0.1%에 이어 3년째 역성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 GNI는 36조 2천억 원으로 한국의 60분의 1 수준이었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3만 원으로 한국과 1인당 소득격차가 30배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비중이 96.7%에 달했으며 한국과의 대외 무역의 격차는 892배로 벌어졌고 지난해 북한 인구는 2,570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절반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